나는 왜 이렇게 국어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거야? 나는 분명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채점하면 왜 이렇게 비가 내리지? 답답한 친구들 많죠. 제가 가르쳤던 600여 명의 학생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해는 달라져야겠죠? 안녕하세요. 독학 100%로 대치동 수능 강사까지 된 독학로의 구원자 박은철 강사입니다. 여기 제가 가르쳤던 두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은 기본적인 독해력이 좋았습니다. 읽는 속도도 빠르고 읽는 것을 잘 이해했죠. 평소 모의고사 국어는 한 1등급, 2등급 정도 맞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피지컬이 좋았던 거죠. B라는 학생은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읽는데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었죠. 평소 국어 모의고사는 4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당일 두 친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사소한 차이에서부터였습니다. 수능에서 A 학생은 3등급으로 미끄러졌고 B 학생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2등급을 받으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무려 2등급이나 오른 거였죠. 무슨 차이였을까요? 수능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독해력을 믿고 있던 A는 수능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과하게 긴장됐죠. 국어 시험이 시작됐는데 글자들이 막 튕겨나가기 시작했고 자신만만했던 독해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 멘붕 상태가 온 거죠. 독해력만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재수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까지 휩싸이니까 평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멘탈을 부여잡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B는 어땠을까요? 수능 당일 똑같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과하게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훈련했던 대로 독해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컨디션이나 기분,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해진 규칙과 절차대로 정보들을 파악해 나갔죠. 긴장 탓인지 지문이 100%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문제는 맞힐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대로 정보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콜은 지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문제를 맞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독해 프로토콜의 차이였습니다. 이렇듯 독해 프로토콜은 나의 컨디션이나 긴장감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규칙과 절차대로 문제에 나올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문들을 파악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독해 스킬이나 독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죠. 오늘은 프로토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개념정의라는 말을 못 들어본 친구는 없겠죠? 이 앞에 있는 이 명칭이 곧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르고 그 개념에 대한 뜻풀이를 이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개념정의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정의 프로토콜의 핵심은 무엇이냐? 왜 그 개념의 명칭, 이 개념의 명칭이 왜 하필 이렇게 붙여졌을까를 뒤에 있는 정의 부분에서 찾아서 연결지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물가 경직성이 나왔는데 이 뜻풀이, 즉 정의를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부분에서 이 가격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고,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되기 어렵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가격이 조정되기가 어려워, 그런 정도를 이 경직성이라는 말로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 프로토콜은 왜 그 개념의 명칭이 그렇게 붙여졌을까를 정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10초 정도 투자해서 연결 짓는 것, 이것을 정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개념 정의입니다. 영상 잠깐 멈춰보고 정의 프로토콜을 적용해 보세요. 자, 자동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자동성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말 그대로 자동으로 하는 성격,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걸 거냐?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지문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해 나가서 연결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성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행정기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자동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자동이라는 말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다는 말이 연결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기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자동이라고 하는구나. 앞으로 자동성 하면은 기존 조직 활용이라고 머릿속에 잔상을 남겨야겠다라고 일부러 짚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란 뜻입니다. 다음 개념 정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 잠깐 멈춘 다음에 왜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의 명칭으로 붙여졌을지를 이 정의 부분을 통해서 한번 연결 지어 보세요. 이 오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나치게 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 오버라는 말과 지나치게라는 말이 너무 똑같은 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연결 지어서 무엇이 오버하다는 거지? 라는 것을 좀 짚어주면 좋습니다. 무엇이 오버라는 거지? 라는 것을
좀 더 나아가서 짚어주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변수가 지나친 것을 오버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고 짚는 거고, 슈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축구에서 슈팅은 말 그대로 슛을 차는 건데 여기에서 슈팅은 어떤 의미일까? 상승이나 하락하는 것을 슈팅이라고 했나 보다 라고 연결짓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정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읽었을 텐데, 바로 뒤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왜 오버슈팅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을까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투자해가지고 일부러 연결 짓는 겁니다. 경제 변수가 지나쳐서 오버고 그것이 상승이나 하락하기 때문에 슈팅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라고 일부러 연결을 짓는 거란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개념의 포함관계, 대비관계를 바탕으로 차이점에 주목해서 읽는 프로토콜을 알려줬었는데, 오늘은 훨씬 더 중요한 정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국어 공부 어떻게 할지 3단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가지고 있는 국어 문제집이나 평가원 기출 독서 지문을 풀 때 개념 정의에 주목해서 읽습니다. 2단계, 개념 정의가 나왔다면 읽고 그 뒤에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해당 개념의 명칭이 왜 이렇게 붙여졌을까를 앞에나 뒤에 나온 정의와 연결지어서 이해합니다. 딱 10초만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3단계, 뒤에 내용을 마저 읽고 문제를 풀 때 그 개념 정의하고 관련된 선지가 나왔다면 지난번 개념의 포함관계, 대비관계에서 썼던 형광펜 색깔과는 다른 색깔의 형광펜으로 해당 선지를 밑줄 칩니다. 이렇게 정의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선지를 형광펜으로 다 칠해서 일주일 정도 모였다면 걔네들을 싹 모아서 개념 정의와 함께 연결 짓습니다. 이때 복습할 때 중요한 점은 정의 프로토콜의 핵심인 왜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을까를 다시 한번 연결 지으면서 뒤를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의 프로토콜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배운 개념의 포함관계, 대비관계 프로토콜과 이 정의 프로토콜을 계속 연습해서 하나하나 마스터해 나가다 보면 80분에 쫓기듯이 문제를 풀 일이 없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독학로의 구원자 박은철 강사였습니다.